올 초에도 이 상태였고 지금도 이 상태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달라지네? 이제 승인돼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예요. 그냥 이 뉴스가 나온대요. 그리고 삼성전자 저희 납품 시작합니다. 네. 이 뉴스예요.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네. 3번 이상 당했어. 차라리 한국의 유명한 장비 회사의 납품 계약건이 터지는지 보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네. HB에 네네네. 탑재가 되는 것인가 임박한 게 아닌가. 네. 아무래도 젠슨의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다들 네. 좀 귀가 솔깃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마 일단 이 뉴스 때문에 내일 네. 삼성전자 오전 상태 좋을 것 같죠. 네, 뉴스부터 네.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그 내용인즉슨 젠슨왕 삼성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실패하니까 테스트 실패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맞아요. 얘기한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라고 보면 어떤 이유로도 실패가 아니다. 아직 테스트가 끝난 것이 아닐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여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세 개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고 세 곳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시간 문제죠. 근데 작년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네, 제 누구보다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저예요. 그 제가 왜 최근에 나와서 삼성전자 이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누구보다 이 뉴스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네.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은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뉴스만 믿으십시오. 네. 아하. 네. 제가 이번 이 삼성 건을 통해서 한국 그 언론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단독자를 많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네. 단독 보도고 하는 거 중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젠간 맞을 거예요. 네. 언젠간 맞아요. 마치 그 인디언 기후제하고 지금 비슷하거든요. 언젠가 비는 옵니다. 언젠가 콜 테스트는 통과할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목요일 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했던 얘기가 그럼 콜 테스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 테스트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계속 하고 당연히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뻐걱뻐걱 거리고 그 사이에 사장님이 갈렸어. 네. 근데 이게 사장님이 갈린 게 HBM하고 상관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HBM 때문에 갈린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면 HBM 때문에 사장님이 갈릴 정도면 뭐가 어떻게 됐느냐?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메커니즘, 제가 연합인포엑스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게 광고주와의 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언론에서 알아서 잘 써줘요. 이 삼성전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왜 이걸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냐면 제 수많은 고객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주주들과 그 국민 주식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보도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삼성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걸 아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급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좀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JP모건 보고서가 그런데 한국의 그 향후 장기적인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면 누가 그걸 가지고 가겠어요? 마이크론이나 다른 데서 갖고 간다는 네. 거야.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쪽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돌파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장님. 네. 그럼 한마디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나온 뉴스를 받아들인 온도에 있어서 네. 들뜨실 필요가 없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정확하죠.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상태였으니까. 올 초에도 이 상태였고 네. 지금도 이 상태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이제 승인돼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예요. 그냥 이 뉴스가 나온대요. 그리고 삼성전자 저희 납품 시작합니다. 네. 이 뉴스예요.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가늠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시간 문제라고 했지만 언젠가가 존재하긴 할 거지만 아까 이제 기사 말씀하신 것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는 있을 건데 네. 그게
확실히 가늠이 될 만한 단초가 될 힌트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네. 것에도 열광할 필요가 없다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납품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아예 되는 완전한 상황이고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네. 3번 이상 당했어. 이번 이런 뉴스로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유추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도 여기 이제 연합인포엑스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차라리 한국의 유명한 장비 회사하고의 납품 계약건이 터지는지 보자. 이거는 삼성전자는 공시할 이유가 없지만 그 회사는 아마 공시를 하게 될 것이다. 총 매출 대비 규모가 꽤 클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거를 하고 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한국의 유명한 장비 회사하고의 거래 공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터졌으니까 오히려 그게 터지고 나면 아 삼성이 이제 곧 납품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제가 삼성 안티 아니에요. 알죠? 삼성 안티 아니에요.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알죠, 알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지금 답답해 죽어요. HBM이 없어서 지금 판매를 못 한다니까 만들어도. 그리고 경쟁 듀얼 밴더가 돼야지 가격을 깎든 뭐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이 듀얼 밴드 됐죠. 마이크론 들어왔잖아요. 마이크론은 거의 예. 웨이퍼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한 사실은. 5% 10%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아니고 물량입니다. 네. 물량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 광로정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 올해 건 다 솔드아웃. 난 옷 판매하시는 저 주인이신 줄 알았어. 옷가게 좋은 주인인 것 같아. 솔드아웃이에요. 네. 솔드아웃 다 됐고 내년 것도 거의 다 솔드아웃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컴퓨텍스 대만에서 열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컴퓨텍스에서 이야기한 로드맵들이 있거든요. 로드맵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로드맵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상황이 제일 왼쪽 하퍼 플랫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HBM3를 6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3년도 기준으로 허퍼 GPU하고 HBM3E 6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될 블랙웰은 HBM3E 8개예요. 8개. 8개를 붙이는 거예요. GPU 하나당 8개씩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올 블랙웰 울트라는 HBM3E 12단 12단입니다. 12단에 8개를 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200기가를 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한 그 GPU 셋당 HBM을 기가수로 따지면 200기가 넘게 달아야 되고 참고로 우리 핸드폰에 몇 기가 정도 닿는지 아십니까? D램을? 모르겠어요. 아이폰이 6기가 네. 오.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게 한 12기가 예, 12기가까지 달죠. 중국이 후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 여기 컴퓨터 200기가예요. 이게 이제 규모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그 붙이고 붙인 것들은 1000기가도 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일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HBM이 모자라서 그냥 챗 GPT라든가 이런 AI 쪽에서 자꾸 그 렉이 걸리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GPU보다는 HBM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잘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엔비디아하고 젠슨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빨리 이 세 회사가 모두 납품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HBM이 엄청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 중심으로 AI 이렇게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너무 답답한 게 그 AI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최대 수혜는 한국 업체들이에요. 한국 메모리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에게 대해서 그 어떤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좀 따끔하게 얘기할 상황이 뭐냐면 굉장히 그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건 분명합니다. 네. 그분들은 매우 노고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고는 네. 치하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워요. 네. 왜냐면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도 그렇고 지금 그쪽도 지금 진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못 잡고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 네. 그다음에 HBM도 그냥 굴러온 떡이거든요.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었어요. 더 먼저 개발했어요. 네, 먼저 사실 개발했죠. 하이닉스보다도.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역점을 안 두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내부적 상황이 도대체 게 뭘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거 하신다고 해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옛날에 낸드 때를 생각하면서 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방식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방식이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네.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방식을 써야 되니까 지금은 발열 문제가 있고 이렇더라도 이걸 할 거예요 이거. SK 하이닉스의 주장은 또 어떠냐면 그런 거 아니다. 그때랑 다르다. 똑같이 위로 쌓는 거니까 중간만 다르니까 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각도희 부장님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네. 누구 말이 맞는 거 같으세요? 둘 중에? 아니, 사용이 되는 사람께 맞는 말이죠. 현재는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전자는 되는 게.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좋을 거다. 아직 아니, 보여주지 우리가- 않았으니까 안 믿는다. 저희도 그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쌓았는지를 못 봤으니까 그쵸. 중간에 이제 필름을 끼우냐 필름을 안 안 끼우냐. 끼우느냐 뭐, 아주 크게 보면 그거죠. 예, 이 아주 크게 차이인데 보면. 네. 그 필름을 끼우니까 단단히 고정이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면은 지금은 12단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50단, 55단까지 그렇죠. 빌딩처럼 예, 쌓을 쌓을 거니까. 거니까 맞아요. 잘 쌓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전성비예요. 네. 이걸 빼고는 얘기할 방법이 없는 발열도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네. 결국 전선비가 나쁘다는 건 열이 많이 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싸울 수 있지만 지금 결국은 그 회자되고 있는 내용은 다 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열 문제는 괜찮아. 잘 쌓기만 하면 돼. 그건 내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한테 요청하는 게 제발 뭐랄까 서번트 리더십 비슷한 걸로 좀 갖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정신을 좀 갖자. 이제 더 이상 도매업자 아니다. 이제 소매업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좀 맞춰줘야지.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갖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슈.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제가 보니까 교수분들 뭐 저보다 지식이 몇 천 배 많은 교수분들도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의견이 약간 좀 이렇게 대립 네.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경영진들이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하이닉스 네.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장비 회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이닉스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 장비를 현재 시점에서는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별별 설이 다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가지고 온 TC 본도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나도 못 쓰고 있다. 그걸로 하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일본은 이야기도 필름 있고. 얘기도 있고 많죠. 네네. 필름 뭐 film을 별별 갖고 오니까. 예, 네. 별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그 장비가 가장 유력한 이유예요. 그 장비가. 전자 우리나라-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방식을 바꾸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쫓아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 놓아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25년도에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4.5 대 4.5 대 1, 그러니까 HBM의 전체 시장 포션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4.5 대 4.5 대 1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시점을 놓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9대 1이에요, 9대 1. 하이닉스 9, 마이크론 1. 아니죠. HBM2는 삼성전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서 또 헷갈리지 그건 말으셔야 안 될 쓸 게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쓸 거니까. 아니 왜요? 네. 왜 계속 쓸 거예요? 네, 네. 마진이 많지 않아서 그럴 네, 뿐이지. 별로 안 네. 쓰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 HBM 시장으로 하면 삼성전자 포션 이만큼 돼요. 네. 여전히. 왜냐면 HBM2를 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최고 성능의 제품을 가장 비싸게 가장 많은 마진을 가지고 파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반도체 수출 실적이 1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SSD하고 그냥 일반 그 기존 D램 쪽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 부분 잠깐 얘기하고 다시 수출 부분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읽어내고 하기 위해서 GPU와 그 다음에 D램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면 뭔가를 만들었어. 뭐 소라 같은 거를 통해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럼 그 만들었을 때의 그 어떤 작품에서의 그 메모리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관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은 거 서버에서 보관해 놓잖아요. 사진만 찍어도 뭐 한 아마 몇백 기가 금방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한 200~300기가는 바로 뭐 쓰잖아요. 영상 같은 거 예. 찍으면. 근데 이제 네. 영상 애기를 놨다 이러면 300기가, 200기가로 안 돼요. 이제 테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동영상 찍으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관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고 이건 즉 낸드 플래시의 소요량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건데 왜 이게 안 되지 했는데 역시나 됩니다. 지금 이 SSD라고 그냥 서버용 SSD 그 서버용 낸드 플래시가 300% 지금 증가할 거라고 골드만 네. 삭스가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난다.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이것도.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하이닉스도 좋을 거고 삼성전자 좋을 거예요. 근데 규모는 삼성전자 훨씬 클 테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좋아집니다. 일단 삼성 좋아진다는 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이건 깔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는 현재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와 하이닉스의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전부니까 마진을 비교해 봤을 때 마진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못 이기겠는걸? 특별히 마진율로는 100% 못 이기겠는걸?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삼성전자만 안타까운 일이면 다행인데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인데 못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 117억이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HBM이 얼마나 될까? 네. 너무 궁금한 거죠. 또 HBM은 다 마진인데 한 절반이 마진이니까. 그러면 HBM을 수출해서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의 이익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호퍼라고 하는 H백의 그 구조 한번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그 GPU 엔비디아가 만든 GPU에 지금 HBM을 6개 씁니다. 네. 이거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최소 쓰는 거예요. HBM을. 이 다음 버전 나오면 이거보다 더 쓰고 층도 더 높아지고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몇백 기가지만 이게 나중에 1000기가 단위로 바뀔 거예요. 예, 뭐 어마무시한 양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장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HBM 그럼 도대체 뭔데? 아주 기초. 한번 말씀드릴게요. HBM 자 왼쪽이 D램입니다. 이게 이제 HBM2인데 오른쪽은 HBM2예요. 이 D램을 오른쪽으로 갖다 4개를 쌓은 겁니다. 이 4개를 쌓아서 왼쪽에 TSV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구멍을 뚫은 건데 이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32비트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1024비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 수십 배가 넘잖아요. 배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앞서 TSV로 구멍을 많이 뚫어줘서 차로를 확 넓힌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인아웃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신호를 한꺼번에 쉽게 얘기하면 왼쪽 거는 32번 받는데 오른쪽 거는 1000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한 게 이제 HBM이고 그만큼 GPU가 어마무시한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 내용들을 한 번에 옆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못 받아주면은 이게 렉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HBM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이번에 또 나와서 저도 오 이러면서 드디어 하고 켜봐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아까 읽어드린 내용 그거예요. 당연히 고객이지. 제일 절실한 게 엔비디아하고 젠스랑인데 삼성이 이 HBM 시장에 참전하기를 바라는 건 주주가 제일 바라고요. 지금 삼성 주주들이 제일 바라고 다음이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잘 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하지. 근데 테스트가 통과됐으면 테스트 통과됐다고 하지. 테스트 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테스트 통과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을 보실 때 좀 가려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연합인포맥스를 보십시오. 연합인포맥스가 제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 가야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슨왕의 입에서 나온 그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HBM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까지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총 종합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직은 때가 이르다. 이런 소식에 열광하게 아직은 때가 이르시고 언젠간 되는데 이걸 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음, 네.
차라리 네. 주시하셔야 되는 거는 뭐 장비 업체라던가 네. 그런 공시가 떴을 때 이걸 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예, 하이닉스하고 네.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했던 한국의 유명한 장비 업체가 있어요. 네. 이 장비 업체하고의 거래가 삼성하고 터지면 제가 생각한 6개월 안에 퀄 테스트 무조건 통과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진짜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건 아주 실전적인 질문인데 이 HBM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한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되기 전에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요. 왜냐하면 되고 나면 많이 올랐을 것 같으니까. 네. 요건에 한해서는 그러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결정되고 사도 늦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미리 사놓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가격은 아주 실전적으로. 괜찮아요. 가격이 기다릴 수 있으면, 지금 가격은 괜찮아요. 괜찮다.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르기 전에 그 관심 있었던 분들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 가격은 괜찮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네, 이 가격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왜 이렇게 주가가 85,000원에서부터 75,000원 굴러 떨어졌냐면 다시 왔죠. 네. HBM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굴러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HBM 안 된다는 게 지금 가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그 어떤 측면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은 이제 올라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두 회사 모두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거죠? 네.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안 떨어져서는 모르는데 8만대 중반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7만대 중반까지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우리가 20% 가까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한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준 거죠. HBM 지금 당장 안 돼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나 몇 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떨어진 가격만큼 내가 마진을 확보했으니 그 개월만큼 더 기다릴 수 있어. 뭐 이런 거라면 실전적으로는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진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그럼 삼성전자 네. 말고 앞서 말씀하신 한국의 어떤 장비 업체들도 공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지금 들어가기에 시점이 괜찮은 건가요? 어제 한 회사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이 사가지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근데, 아니,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장비업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는 네. 게,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그 업체 잘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너무, 그거는 판단하기 이제 어렵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 예. 새로 좋은 들어가기네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오늘 이 시간은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